안녕하세요. 브릭스학원 박재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SAT 대표 강사 해도 선생님이랑 제이성 선생님과 함께 브릭스의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브릭스 SAT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 DSAT를 공략하는 핵심 포인트까지도 이 영상에서 소개될 예정입니다. 일단 브릭스 아카데미는 원래 시작은 컨설팅 베이스 학원이었어요. 뭐 학원이 아니라 그때는 사실 제가 GEP 컨설팅이라고 조그나마 사무실에 일단 컨설팅 베이스만 차려가지고 학생들이랑 진짜 원서 작업이나 뭐 활동이나 사실 어쩔 때는 제가 실제 학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면서도 컨설팅을 진행을 했어요. 올해 벌써 16년 차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물론 학생들이 뭐 입시 목표에 필요한 가이드도 제공이 돼야 되고 또 관심 분야에 대한 디벨롭하기 위해서 뭐 스펙도 쌓고 얘가 어떤 식으로 하면 굉장히 차별화된 유니크한 어플리컨트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카데믹 베이스가 없으면 약간 무용지물이에요. 저희가 탑3 학교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이후의 학교 어느 정도 주립대와 사립대 학교들 그 기준으로 명확하게 삼는다고 하면 먼저 우선적으로는 GPA 관리랑 센터라이즈 테스트, 뭐 SAT 시험 같은 부분에 아카데믹 퍼포먼스가 확실히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저도 학원의 소속의 강사였고 컨설팅도 오래 진행을 했었고 해서 주변에 친한 선생님들이 꽤 많았어요. 어떤 선생님이 뭐 과학을 잘 가르치고 어떤 선생님한테 SAT를 배워야 되면 어떤 선생님한테 ACT를 배워야 될지 약간 이렇게 리퍼럴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선생님들이 이동도 많죠. 유명한 선생님들이 이 학원 갔다가 저 학원 스케줄 하나도 안 맞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건 학생들이 제 눈에서 멀어지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강의실 문에다가 조그만 창문을 하나 내고 제가 밖에서 좀 지켜보면서 그렇게 선생님을 불러서 수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잠깐 그렇게 하다가 제가 좀 컨설팅을 다양한 분야로 좀 지원을 많이 해요. 일단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뭐 프리메드 덴탈 프로그램 같은 경우 심의권이 없어 영주권을 이제 생각을 하고 시대를 진학하기 위한 학생들의 프로그램도 유치를 하려면 결국은 칼리지 프로그램이 필요했어요. 뭐 젠바이오, 젠캠, 오르가닉 케미스트리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MCAT 섹션에서 여러 섹션들이 다 다뤄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조금 이렇게 필요한 GPA 관리, 그리고 SAT 시험만으로는 좀 힘들고, 그 외적인 과목도 다 포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학원 체제로 변환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7년 브릭스를 시작을 했고, 2022년에는 이제 브릭스 아카데미가 미국 벨뷰에 있는 학생들, 구정 본원이랑 벨뷰랑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수업이 양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 이런 부분은 간단한 브릭스 학원의 이제 소개였고요. 브릭스 컨설팅 자체는 소수 학생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학부생만 지원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석사 학생들을 하기도 하고 올해는 지금 2명의 PhD 디그리 학생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의치학 때 당연히 계속 꾸준히 학생들을 이렇게 구성된 소수 그룹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당연히 수업은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다 진학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시대는 DAT 시험을 봐야 되고, 의대는 MCAT 시험을 봐야 되고, 뭐 석사 같은 경우 GRE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MBA 컨설팅은 지금은 좀 이제 수요가 줄어서 덜 하고는 있지만 GMAT 시험을 보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GMAT에서 크리티컬 리딩이랑 리스닝이랑 그다음 리딩, 컴프레hen션 강사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애들을 보내려고 하면 단지 선생님한테 수업을 맡겨서만은 점수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 시험에 대한 이해가 다 필요하고요. 이 모든 SAT, ACT, 뭐 GRE, DAT, MCAT 모든 시험에서는 critical reasoning이라는 어떤 능력을 다 요구를 해요.
이 과정에서 제가 이 시험에 대한 이해도 많이 높이고 학생들을 더 보완적으로 더 서포트를 해서 점수 결과를 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이 컨설팅 베이스, 그래서 학생들을 다양한 분야에 진학하기 위해서 여러 시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보니까 제가 일단 저희 브릭스 학원은 다양한 수업을 제공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SAT, ACT, 뭐 APIB, 뭐 GPA 필요한 내신 관리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컬리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GRE 같은 경우는 사실 클래스 안에서 선생님이 직접 와서 유치를 하지 않지만, 정말 이미 7년째 계속 꾸준히, 왼손 선생님이 계세요. 그쪽으로 보내서 제가 학생들 결과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학생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결과를 낼 때는 시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을 할 때, 이런 각각의 영역들이 어떻게 운영이 체제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뭐 전체 저희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다 컨설팅 학생은 아니죠. 컨설팅 학생들을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다 점수를 결과를 내기 위해 했기 때문에 수업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영입을 하고요. 제가 또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학원 체제에서 관리 부분이에요. 당연히 모든 학원은 다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관리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관리 시스템은 저는 확실히 이 학원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학생들이 시험이나 수업하는 과정들을 조금 지켜보면서 관리가 자습에만 있으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관리라는 거는 수업 안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들께 누누이 얘기를 해요. 애들이 교육하는 어떤 백그라운드도 다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뭐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보이딩스쿨 아니면 실제 미국에서 공립학교 다니는 학생들 다 학교마다 다르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도 퍼포먼스가 다 다르고 또 학생들이 갖고 있는 성향도 이 공부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와요. 이렇게 너무 다른데 하나의 시스템으로 학생들을 묶어가지고 수업을 한다라는 게, 다 똑같이 이게 다 와닿을까요? 학생들마다? 이게 시스템 자체로 한다라는 거는 마치 약간 AI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AI랑 같이 수업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동영상으로 집에서 수업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이게 물론 그룹의 학생이고 클래스를 이끌어가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앞에 렉처의 강의가 되게 좋을 수도 있는데 각각 그 안에서도 조금 소규모의 학생들로 구성이 돼 있으면 다가가서 이 학생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금 개별적으로 하는 어프로치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많은 요구사항이 좀 있어요. 제가 여기서는 이제 좋게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뭐 소통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들은 피곤하실 수는 있어요. 제가 거의 처음 이제 학생들이 SAT 클래스에 들어올 때 그래도 개별 상담을 최대한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학년, 어떤 학교에서 어떤 정도의 배움이 있고, 그 다음에 유학을 간지 얼마큼이 됐는지, 국제학교를 다닌 지 얼마큼 됐는지, 뭐,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다 1대1 경험에 대한 학생들의 백그라운드 너리지가 있다 보니까 조금 잘 기억해요. 애들 한 명 한 명, 아,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었지? 이렇게 클래스에 왔는데.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것도 또 제가 못 참아요. 하루하루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애들이 어떤 상태로 앉아 있는지 조금 이해도가 너무 빠른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그룹에 비해서 학생이 조금 점수가 떨어져서 어려워하는 건 아닌지 너무 궁금해서 매일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들이 이제 퇴근길에 딱 그 시간이 있잖아요. 이동하시는 시간에 맞춰서 항상 전화를 해요. 학생들이랑 소통도 좀 많이 해요. 애들은 좀 당황할 수 있긴 했는데, SG 자습관리 시간에 있잖아요. 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애들이 낯설어 해요. 근데 제가 자꾸 들어가서 조금 지켜보는 게 뭐냐면, 막 감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생들은 이게 순서가 있긴 하지만, 모든 페이스가 다 똑같진 않잖아요. 단어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고, 숙제에 먼저 뭐 약한 부분에 보완된 문제풀이, 선생님이 시킨 숙제를 하는 학생도 있고, 뭐 동시에 다 타이밍 제거 마기셈을 하기도 하는데 각각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둘러보면서 실제 학생이 단어를 과연 암기식으로만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 형태로 하는지. 왜냐하면 너무 잘 알거든요. 애들이 단어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만 집에 갈 수 있거나 뭐 일찍 가고 싶어서 약간 준비 땅 해가지고는 하루 종일 그냥 눈으로 막 봐요. 이거 약간 그림 찍어내듯이 암기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좀 설명해봐. 어떤 내용이야? 라고 하면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어쨌든 순서를 외워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뒤죽박죽 되거나 약간 좀 너무 순간적으로만 암기 형태로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아닌지 조금 짚어가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문제를 그냥 정말 풀이만 하고 있는지, 뭐 본인이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지 이해를 하면서 하는지, 사실 그때는 숙제로 내준 문제들은 시간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 충분히 숙지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질문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습 시간에 조금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 하는지 하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초반에는 학생들이 너무 낯선 환경에 한 클래스에 다 몰아넣으면 너무 조용해요. 각자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척하는 적이 너무 많아서 자꾸 제가 질문을 하고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서로 애들이 질문을 해도 되는 분위기 형성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자꾸 깨야 되죠. 제가 막 말을 걸고 그리고 학생들, 너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너 누구 뭐 풀고 있니? 너 그 문제 풀었니? 너는 다 뭐라고 했어? 약간 중간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서 학생들끼리도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질문을 하는 거를 힘들어하지 않게끔 그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또 이번 여름방학 때 있었던 일이에요. 뭐 클래스마다 학생들의 시간대가 다르긴 한데 오전 시간대 학생들은 대부분 문제를 오후에 풀잖아요. 근데 마지막 보딩스쿨 학생들은 좀 방학이 늦어서 한국에서 시험을 이제 보고 간다고 해서 마지막 주가 저희 포스트 세션이 이루어졌죠. 이 친구들 중에서 몇 명이 시험장을 처음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 오후에 풀고 점심 먹고 와서 마기셈을 풀기도 하고 했던 터라 뭔가 아침에 굉장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타임 매니지먼트를 해가지고는 시험 자체 준비가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주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선생님한테 점심시간을 좀 빼앗아서 뒤로 좀 넘기고 어, 적어도 리딩 라이팅 섹션을 아침 8시에 다 같이 만나가지고 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저희 클래스에 대한 제 이제 학원 운영 방식은 좀 집요할 수는 있어요. 선생님들은 피곤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어쩔 때는 서로 선생님들한테 제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계속 리마인드도 하고 선생님도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면서 클래스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강해지고요. 되게 융통성 있게 이 클래스 그룹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들어올 때는 다 각기 다른 점수가 될 수 있지만 적어도 나갈 때는 최대한의 목표 점수에 다 가깝게 비슷하게 나가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 브릭스 SAT 수업은 재성 선생님과 해도 선생님이 맡아주시는데 정말 제가 컨설팅 16년 차인데 해도 선생님과 재성 쌤은 저보다 경력이 더 많아요. 각각 20년, 18년 되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학생들의 점수를 책임지시고 고득점을 정말 많이 냈어요. 제가 해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컨설팅 초창기에 같은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은 SAT 강사였고 저는 컨설팅을 했었고 선생님은 심지어 컨설팅 에세이도 그때 같이 담당을 해서 수업을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러면 6시부터는 이제 SAT 클래스는 끝나고 그때 이후로 막 컨설팅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SAT 클래스를 끝나고 미팅이 진행이 되니까. 그러면 앞에서 항상 저랑 마지막까지 늦게까지 그 사무실에 남아 있었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선생님이 SAT 클래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너무 옆에서 지켜봤고, 헤더 선생님도 제가 어떻게 컨설팅을 진행하는지 오랫동안 지켜본 선생님이고 되게 끈끈했어요. 선생님이 외부에 다른 학원에 계셨기도 하고 많은 경력을 쌓는 동안에서도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언젠가 브릭스에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진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제이성 선생님도 벌써 이제 브릭스 오신 지 5년 차가 됐어요. 처음 이제 브릭스 밸류 시작을 할 때도 정말 미국에 가셔서 미국 학생들까지 완벽하게 점수를 내주시는 부분이 처음에 브릭스 밸류 프로그램이 잘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학생들
이게 클래스 안에서 저희 브릭스 프로그램의 SAT 운영 방식을 되게 좋아하세요.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조금 뭐 개인별적으로 이 학생이 조금 어려워한다. 자습 시간에 뭔가를 봤는데 많이 힘들어한다. 그거를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피드백을 딱 들으면 선생님이 약간 쉬는 시간에도 아유, 쉬는 시간을 할애를 하셔서 학생들 불러가지고는 맞춰서 또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좀 굉장히 신뢰를 하게 됐고, 이 두 분 모두 정말 DSAT 자체는 뭐 SAT, ACT 둘 다 너무 베테랑이시고 시험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 뭐 어떻게 변화되는지 정말 칼리지 보드가 뭘 요구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 다시 한번 부탁드렸어요. 영상으로. 브릭스 학원에서 SAT 운영 방식이나 지금 DSAT 애들이 어떻게 핵심적으로 공략하면 되는지 이거는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 와서 수업을 하지 않아도 학생들한테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 브릭스 학원만의 SAT 운영 방식에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차별점을 물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선생님들 영상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SAT 라이팅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세 가지를 꼽으라면 아마 이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punctuation, 두 번째가 transition, 세 번째가 SAT가 디지털화되면서 새로 나온 질문이죠. note-taking questions. 이 세 가지를 아마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시험에 본 적 있는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와 이 어려운 질문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공략 포인트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이 세 가지 질문들이 난이도도 문제지만 비중이 높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펑츄에이션 질문들은 이 전체 시험당 3개에서 5개까지도 나오고요. 두 번째 트랜지션 질문들은 2개에서 4개, 그리고 note taking question도 2개에서 4개까지가 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지 않으면 고득점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punctuation 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파워포인트가 넘어가지 않고 있는데 자, punctuation questions는 말 그대로 기호예요. SAT에는 punctuation이 어떤 종류가 나오냐면, comma, semicolon, colon 하고 dash. 그리고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apostrophe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apostrophe까지 써놓은 이유는 요즘에는 잘 안 나오지만 또 언제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한번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컴마하고 세미콜론과 컬런을 아이들은 제일 어려워해요. 이유가 뭐냐? 각자의 기능도 다양할 뿐더러 이 각자의 기능을 다 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기능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컴마가 뒤에 있냐 중간에 있냐 앞에 있냐 그 위치만 가지고도 문장의 뜻이 아예 바뀌고 세미콜론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SAT는 문법만 보는 시험이 아니라 어떤 문장이 가장 정확하게 뜻을 전달할 수가 있느냐 또한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문법이 맞는 보기를 2개를 남겨놓고 그중에서 어떤 게 더 뜻 전달이 명확한지를 골라야 하는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공부를 할 때 컴마, 세미콜론, 컬런, dash, apostrophe의 기능만 외울 게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 때, 어떻게 쓰였을 때, 어떤 뜻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그때그때 문제풀이 할 때마다 매번 문제를 푸는 거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만큼 체계화가 중요한 거예요. 컴마, 세미콜론, 컬, 어퍼스트피, 다시를 다 기능별로 다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뜻이 바뀔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파악도 매번 연습하고 암기를 해야 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문제 적용을 했을 때 보기 A와 보기 C가 문장이 똑같은데 하나는 세미콜론을 쓰고 하나는 컬러를 썼을 때 어떤 문장이 나은지를 단번에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파악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펑츄에이션 질문에 대한 해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두 번째는 transition이에요. 이거는 사실 대부분이 공감을 할 텐데
트랜지션은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지문을 분석하는 걸 요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트랜지션이 문제를 풀 때에는 사실 가장 안 좋은 방법이 지문부터 분석하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옛날 방식이죠. 지문을 분석하고 앉아 있다가 분석은 잘 해놓고 시간이 부족해서 답을 못 고르는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위험하고 더 좋은 방식은 뭐냐면 transition words들을 다양하게 SAT 나올 수 있는 트랜지션 단어를 다 뽑아서 그들을 다양한 카테고리 안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컨트라스트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원인과 결과, 커즈 에펙트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겠죠. 그 카테고리별로 그 수많은 트랜지션들을 나눌 수 있고 암기가 되어 있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게 왜 중요하냐? 시간 단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보자마자 지문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트랜지션 질문을 풀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보기들을 보고 같은 유형에서 나온 보기가 2개 이상 있다면 걔네를 먼저 버리는 게 가장 첫 스텝인 거예요. 왜냐? 자, 똑같은 유형이 2개가 나왔다면 그거는 둘 다 기능이 같기 때문에 둘 다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2개를 먼저 버리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함정을 뺄 수 있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어떤 문제들은 이것만 가지고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난이도가 높은 트랜지션 질문들은 단순히 카테고리만 보는 게 아니라 서브 카테고리까지 확인하게 만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서브 카테고리가 무엇이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테고리 컨트라스트 있죠? 말 그대로 하지만 그러나 이런 컨트라스트예요. 컨트라스트라고 하는 것은 큰 트렌드의 큰 카테고리예요. 하지만 이거를 한번 리스트를 보시겠어요? However, nonetheless, nevertheless, still, contrarily, conversely, in contrast. 이걸 봤을 때 모두가 컨트라스트로 쓰이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세 개의 섭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단순히 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쓰이는 것은 however 이거 한 개예요. 그리고 nonetheless, nevertheless 하고 still 이 세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뜻을 가지고 있죠. contrarily, conversely, in contrast 이거는 반면에 무엇과 대조할 때 쓰이는 contrast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서브 카테고리는 기능이 미묘하게 다른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however 하고 nonetheless가 보기에 같이 나와 있을 때 이 문제 난이도가 훨씬 어려워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멘붕이 옵니다. 자, 그 멘붕에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맨 처음에 수업을 할 때 맨 처음에 스텝이 transition은 항상 카테고리를 암기하는 게 먼저고 더 나아가서 서브 카테고리까지 다 완벽한 암기를 한 후에 개념 정리를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서브 카테고리까지가 파악이 안 돼 있다면 백날 로직 분석을 해봤자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 쉽죠.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note taking question이 있습니다. note taking question 특이하죠. 자, 어떻게 우리가 노트 테이킹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럴 때 SAT에서 원래 나왔던 질문들이 아니고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접근 방식을 몰라요. 그래서 되게 많이 멘붕이 걸려서 또 지문 분석한답시고 시간 다 날리고 결국은 오답을 고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기쁜 소식, 쇼킹한 소식 한 개 알려드릴게요. 저랑 수업을 하는 친구들은 이 노트 테이킹 퀘션을 풀 때 지문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지문을 보지 않고도 답을 고를 수가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은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싶으실 수 있으니까 일단 실제 시험에서 샘플 문제 한 개를 뽑아왔어요. 지금 자세하게 뭐 시간 관계상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대충 봤을 때 이 질문에서 The student wants to place Einstein's argument within its historical context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질문만 봤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Einstein's argument 이 부분과 historical context 이 부분인 거죠. 이 2개가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중점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중점적으로 메인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말은 무엇이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것들이 이 두 개보다 더 중요하게 더 메인 같이 쓰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이거를 파악할 수 있으려면 제가 수업할 때 늘 강조하는 문장의 구성에 따라서 어디가 메인이고 어디가 마이너이고 그런 걸 분석하는 방식을 이미 익혀 있다면 이 문장의 내용 분석하는 것쯤은 너무나 쉬운 거죠.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지문을 보지도 않고 마치 가뭄을 단비같이 이 note-taking question을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보기만 보고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 유형을 어렵다고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컬리지 보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질문 유형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방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문제는 정말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옆에 적어 놓은 거 보이시죠? Breaking the habit is essential. 이 말이 무슨 말이냐? SAT 라이팅은 시간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문을 겁나 분석하는 그 습관, 그 나쁜 습관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문 분석하는 습관을 버리고 우리는 질문 유형에 따라서 질문을 분석해서 질문이 요구하는 그 정답을 찾아가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간을 단축해주고 정답률을 높이고 함정에 빠지는 그 위기를 없애주는 방식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AT 라이팅을 푸실 때에는 절대로 do not passively solve. 그냥 수동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strategically tackle. 공격적으로 스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 그게 저의 방식이고요.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SAT 라이팅은 금방 고득점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릭스 아카데미 제이입니다. 저희 브릭스의 디지털 SAT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리딩 점수 올리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네, 맞습니다. 리딩 점수 올리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알죠. 첫 번째, 학생들의 어휘력이 약합니다. 사실 약해도 너무 약합니다. 이것은 단지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 심지어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교포 학생들까지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LA, 시애틀, 시카고, 뉴욕, 필라델피아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요. 좋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어휘력들이 너무나 약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어휘력이 약한 것뿐만이 아니라 문해력도 굉장히 약하죠. 그 SAT에서 주는 그 한 문단짜리 지문을 읽고도 그 문단의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또는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참 답답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학생들의 논리가 약합니다. 그 문단 맨 앞에 있는 주제문을 읽고 두세 문장을 읽으면은 앞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어느 정도 추측이 되어야 될 텐데요. 이게 추측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어휘력이 약하고 문해력이 약하고 논리가 약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이유는요. 보캐블러리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제한적인 뜻만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어떤 단어 같은 경우에 명사도 있을 수 있고 동사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동사에서도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학생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주는 단어장을 위주로 단어를 외우다 보니까 그 다른 뜻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또한 뉘앙스를 잘 몰라요. 이제 카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단어가 긍정적일 때 쓰는 건지 부정적일 때 쓰는 건지 또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쓰는 단어인데 그 한글 뜻으로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 words in context 문제를 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로 들어서 이게 실제로 그 칼리지 보드에서 주는 예시인데요. 이 밑줄 친 부분에 있는 이 contracted라는 단어를 보면은 학생들이 contract 하니까 뭔가 계약을 맺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질병에 걸렸다로 알기 때문에 뭔가에 접촉하다, 걸리다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맥에 보면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인들이 알고 있는 단어 뜻을 가지고 유의어를 찾다 보면은 이 정답인 이 developed를 고르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참 당황스러운 경우죠. 그러면 학생들이 문해력이 약한 이유는 모를까요? 단어를 알더라도 그 지문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학생들의 집중력이 약해서입니다. 5문장, 6문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문단을 읽으면서요. 저는 심지어 어떤 학생도 봤냐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읽다가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까먹는 학생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의 그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또는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몰라서 그 메인 아이디어 찾거나 하는 문제들을 틀리게 되는 거겠죠. 또한 로직이 약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의 흐름을 따라 나가는데 어려워해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 어떻게 글이 흐름이 될 것이다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퍼런스 문제가 그 문단의 맨 마지막 부분을 완성시키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리딩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게 그 words in context, main idea, inference 문제를 틀려서 많이 점수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저희 브릭스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사진이 하나 좀 생뚱맞은 사진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보시고 계신 사진은 올 여름에 방영됐던 드라마 졸업이라는 작품입니다. 대치동에 있는 국어학원 선생님들 이야기인데요. 왼쪽에 있는 남자 강사가 수업 시간에 한 얘기가 제가 평상시에 하는 이야기와 너무 비슷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희들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같이 들어가서 답을 알려주고 싶다. 그러나 시험장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지 않냐. 그러면은 너희들을 완벽하게 준비시켜서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 내가 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 AMC 준비 때문에 모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하루 만에 와 갖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원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정신없이 풀어 주는데 설명을 듣고 있으면 알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되짚어 보 시간이 필요하고 질문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이 전혀 없어서 본인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릭스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의 특징은 질문과 토론을 통한 수업인데요. 제가 학생들에게서 정말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정말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에게 "자, 이 문제는 무엇을 묻는 문제고 답은 어떻게 찾아야 되지?"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 저 그거 알아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경우는 학생들이 제대로 모르는 경우겠죠. 만약에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찾지 않는다면은 그 학생이 100% 알고 있는지 또는 아는 척을 하는 건지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권장하고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모르는 거는 비싼 수업료 내고 왔는데 100%다 알고 가야 되겠죠. 예전에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학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께서 "어? 너 이거 몰라? 너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수업 시간에 와서 앉아 있지? 너는 이 수업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언제든지 질문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다가 수업의 흐름에 너무 끊어질 것 같으면은 제가 따로 불러서 대답을 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 또는 자율학습 시간에 언제든지 질문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집에서 복습을 할 때 모르는 게 있으면은 카톡이나 문자 또는 전화, 뭐 줌이 돼도 좋고요.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 100% 잡고 가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학생들 간의 토론을 많이 권장합니다. 수업 시간 중에 제가 학생이 질문을 하면은 다른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겠니?"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 제가 설명을 해 주면은 이건 선생님이니깐 당연히 아는 거고 근데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다음에 고집을 잘 꺾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좀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이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서로 토론을 하다 보면은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좀 더 유연해지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간의 토론을 많이 권장하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리딩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어휘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각의 폭을 넓히고 글의 핵심을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논리적인 면이나 이 단어 어휘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에 들어와서 단기간에 잡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여름에 SAT 시험을 볼 예정이 있다. 또는 아직 뭐 9학년이라 SAT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 아닌데 준비를 좀 해 보고 싶다 하면은 이번 겨울방학 때 저희 브릭스 프로그램을 조인을 해서 같이 공부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